어제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썼다는 발표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내용들이 지금 법조인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방금 전 조선일보가 인터넷 탑 기사로 올린 이 내용,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이건 선거법 위반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적폐를 못 본 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은 권력 수사를 막은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지금 청와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폐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이 알아서 혼자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6070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세대 포효론입니다. 지금 2030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0이 서서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했던 때는 안철수 후보가 15%, 17%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도 하나 무승부, 나머지는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선판에 등판한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이 발표문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조선일보가 올린 이 탑 기사에 지금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6070이 지금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의 이 세대별 반응과 너무 다릅니다. 60대 이상이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황이 급반전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때 파란색을 숨기고 민주당을 작게 하고 이런 수법을 썼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 오르면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썼을까요?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박수현 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의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라인펀드 사기 사건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던 사실을 잊었느냐. 1조 원 넘는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추미애, 박범계, 여당 정치인 장관을 연달아 임명하고 대통령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취임 후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법 처리될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법조인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적폐를 못 본 척한 것 아니냐고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학살 인사에 이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모두 승인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느냐. 총장 임명 때 당부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그 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 상대로 수사를 할 때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완전히 180도 얼굴을 바꿉니다. 그 뒤 수차례 반복된 학살 인사, 수사지휘권 박탈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어버렸습니까? 바보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아무튼 이런 발언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의 학살 인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수사를 하자 바로 추미애가 장관으로 오면서 부산 고검으로 검사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전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라인펀드 사기 사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지휘권 박탈을 많이 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마치 자기가 검찰총장인 양 검찰총장의 지위를 박탈한 채 옵티머스 이런 걸 했다가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법조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지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좋다는 겁니다. 화나이보다 좋다가 압도적으로 한 40배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남자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대 이상이 37% 압도적으로 댓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070이 결집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충돌하면서 지금 친문들을 결집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손해를 보게 만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문들이 결집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6070들 그동안 잠시 안철수에 마음이 갔던 이런 분들이 급속히 윤석열로 모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 대한 공감순 댓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모른 척했다고 대통령이 총장 임명 시 성역 없이 수사라 해놓고 시키는 대로 조국을 수사했더니 에미추 추미애하고 총장에서 몰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대체 뭘 들은 거죠? 괜히 내로남불 정권인가? 울산시장 선거비리, 원전비리,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비리,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한 건 특등 모조리 겸 삶은 소대가리 정권인데 조국사를 덮으려고 윤석열을 식물총장 만든 게 아니냐? 추미애가 장관이 되자마자 조급하게 해체시킨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도 덮은 사악한 좌파 정권 교체하고 모조리 재수사해서 모조리 감방으로 과격합니다. 이어서 적폐 수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정치 보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했다며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사해야 하지만 전 정권의 도덕성이나 전 정권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이 남용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정치보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계속 문제를 삼고 싶겠지만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은 김혜경이의 사과를 두고는 본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누군가 대신 써줬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사과문이라며 사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사과 자체도 진심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야 양당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측으로 가신다면 진짜 노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희 당을 지휘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를 도와서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원로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후보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명분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로로서 품격에 맞는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지적대로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 결집용으로 적폐수사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곡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김혜경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경로했다는 표현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원희룡 본부장은 박수현이가 문재인이의 전원을 마사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문재인과 윤석열 후보를 싸움 붙임으로써 여론의 시선을 윤석열 대 문재인으로 돌리고 김혜경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문재인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이가 윤석열 후보의 성역 없는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히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이도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대선 구도 한복판에서 저마한 문재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정치 보복 공방에 이재명이까지 참전한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이재명이가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은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도자의 무능과 사감은 국민에겐 죄악이라며 보복과 분열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며 자신과 대비시키려는 듯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능한 복수자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모독이다. 정치 보복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지금은 정치 보복이 아닌 위기 극복, 경제 회복에 주력할 때다.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적반하장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애시당초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말한 거고 정치 보복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이재명이를 향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 보복을 공언한 대선 후보는 바로 당신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바로 이재명 당신이라고 후려가 이겼습니다. 실제 이재명이는 지난 2017년 적폐 청산은 매일 해도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에라이 인간아,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으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따위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